반갑습니다.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자, 오늘 연수는 이제 시간표 작성하시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기존에 작년에 이제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제 시간표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의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었고, 그 연수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등교육과 그 유튜브 쪽에 찾아보시면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컨설턴트들에게 질문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산고등학교 황성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시간표 작성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어떻게 시간표를 작성해 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선 연수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일단, 저는 시간표 작성하는 업무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시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 수업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고정 수업의 시간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각 학교별 케이스를 보여주시면서 이동 수업의 시간을 배정을 할 때 어느 요일 어떤 시간에 어떤 구역의 수업을 할까를 정함에 있어서 고민이 저도 한참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별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례 중에서 시수를 분리해서 이동 수업을 할 경우 이동 수업 시간 배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왔나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 제가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저희 학교 이제 이동 수업 관련 자료들을 교육청에서 주무관님들과 컨설턴트님들이 다 이제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연수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 작성 담당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교육과정 그룹핑하고 시간표 작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두고 학교별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룹핑은 교육과정에서 해주시고 그 그룹핑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표를 작성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육하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사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강의실에서 어떤 교과를 무슨 요일 몇 교시에 수업을 하는가 가 짜져야 수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이미 이동 수업 그룹 편성 자료, 그죠? 그룹핑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어떤 교사가 어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이동이 끝난 2월 다음 주쯤 되겠죠. 그때 교사들이 정해지고 나서야 이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강의실을 사용할 것인가는 이제 일과에서 해주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뭐 국가교실형이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의 크나큰 작업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자료를 어떻게 언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시간표 작성 과정이 뭐 예전에 보셨다시피 기존과 똑같이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수업을 뭐
제가 늘상 하죠. 그 수업을 뿌립니다. 수업을 뿌리는데 이 수업을 뿌리고 나서 수정을 배포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뿌려야 할 수업이 크게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 그리고 부분 세트 수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일과 업무를 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유리병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 돌과 모래와 자갈 그리고 바위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넣느냐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보다가 영어로 나와 있는데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병에다가 넣을 때 작은 것부터 넣게 되면 결국에는 큰 덩어리를 못 넣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이 커다란 것은 우리 주간 시간표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수업입니다. 그럼 이 병에다가 이 주간 시간표에다가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 그리고 부분 세트 수업, 연강 그죠? 특별실 이런 옵션이 붙은 수업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칫 잘못해서 뭔가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수업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누락되는 수업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만 사실은, 넣어주기만 하면 사실 일과의 업무는 1차적으로 완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4연강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그죠? 수요일은 수업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순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 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큰 덩어리부터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동 수업이 사실 세트 수업 중에서도 기존의 세트 수업 중에서도 더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부터 하는데 이동 수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택 과목이 많은 3학년의 이동 수업이 2학년의 이동 수업보다는 그 덩어리가 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이동 수업에 대한 시간 배정을 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2학년 이동 수업을 3학년 것 기존에 앞서 배치한 시간들과 비교하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고 나면 부분 세트, 그리고 연강으로 묶여진 과목들, 그리고 특별실 배분해야 될 과목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까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고정 수업을 뿌리고 있습니다.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개인의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특히 순회 교사나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오는 출근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 수업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교과를 전담하는 교과가 아니라 학년을 걸친다든지 같은 학년에서도 이동 수업과 고정을 걸치는 이런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수업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해 주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까다로운 옵션부터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일과 담당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자, 기본적으로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수업이 중복이 된다든지 같은 교사가 같은 시간에 2개 이상의 반에 수업을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수업이 누락된다든지 이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 필수 요소로 이가 여기까지 즉 그 병에다가 모든 그 돌과 모래를 다 집어넣는 작업까지만 하면 사실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그 과정이 돌아가는 초안이 완성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의 업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열심히 짠 저희에게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형평성입니다. 선생님 나는 1교시가 월화수목금 다 있다. 또는 선생님 나는 점심시간에 사고가 5개 붙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교시와 7교시, 즉 선생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1교시와 7교시, 4교시와 5교시, 그리고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의 균형,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월요일 1교시와 금요일 7교시 둘 다 있는 분과 둘 다 없는 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뭔가 하나 개인별 취향에 맞는 거 하나만 맞춰드려도 어머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표 너무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 중에서 나는 이 많은 옵션들 중에서 나는 오전 수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 원했는데 그게 안 나쁘면
이번 시간표 조금 힘드네,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옆에 가서, 쌤, 그래도 금요일 7교시가 없으시잖아요. 이 한 말 뒤에, 맞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들의 그 기대는 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너무 나쁘지만 않은 시간표를 드리면, 웬만하면, 수업을, 웬만하면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평성을 따지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과가 애쓰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똑같은 16개의 수업을 하더라도 하루에 몰아서 하느냐, 5일에 나누어서 하느냐, 그리고 똑같은 수업이라도 같은 날에 두세 개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느냐, 같은 날에 요일별로 교과가 구분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에너지 분배, 그죠? 월요일은 5시간 수업하고 그죠? 화요일은 1시간 수업 해버리면, 힘 다 빼고죠. 화요일에 좀 쉬면 되지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결국에 일과는 교사를 위해서 애쓰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연수를 듣고 계신 관리자분들이 계시다면 일과 선생님들이 힘드신 건 아시지만 그 선생님들이 교사들,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형평성이나 편의성은 이 필수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필수 요소를 맞추어서, 이거는 덤으로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 그죠? 이동 수업과 고정 수업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업입니다. 이동 수업만 하든지 고정 수업만 하든지. 그래서 이동 수업을 배치하고 나면 남은 공간이 모조리 고정 수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은 수차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평성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조금 시간표가 잘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은 분명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배려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양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표를 짤 때 이동 수업이든 고정 수업이든 뭐 연강 수업이든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든 간에 저는 단계에 따라서 이동 수업을 배치할 때도 그 형평성을 맞추고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고 마찬가지로 고정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특별시 연강 수업을 뿌릴 때도 되도록이면 이런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그냥 어느 한 바다에 가서 제가 그냥 컵으로 한 컵을 떠도 그 농도가 일정한 것은 거의 다 균질한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배치를 하는 수업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시간표 작성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특히나 시간표를 처음 짜보시는 분들, 기존에 옛날에 짜보시기는 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처음 짜본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과 운영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과가 다들 꺼려하는 그 업무다 보니까 주로 새로 옮기시는 분들이 느닷없이 일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받아보셔야 되는 것은 이 일과 운영표입니다. 우리 학교는 언제 창제가 고정되어 있고 상체가 고정되어 있고 언제 7교시가 있는지 요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요거는 반드시 챙겨 놓으시는 것 같고요. 말씀 안 드려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년별 이동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1학년은 거의 뭐 이렇게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고정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뭐 학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학기에 2교과, 2학기 때 3교과를 이동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2개 내지 3개, 또 아니면 저희 학교처럼 4개의 이동 구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의 선택 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6구획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 선택 과목을 뭐 부분 세트 수업이나 고정 수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현황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상황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죠? 1학년 수업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2학년 수업은 이렇게, 그죠? 되고 있다는 거 보시는데, 보통 이렇게,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일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이동 수업 현황 자료. 이게 이제 그룹핑 자료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2학년의 이동 수업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 네 개가 구획입니다. 이 세로줄 하나가 하나 A 구획, B 구획, C 구획, D 구획이죠. 즉, 이게 이동하는 전 반이 이동하는 학년 이동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지금 보면은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A 그룹에 2개의 반이 개설되어 있고, B 구획에 2개, C 구획에 3개, D 구획에 2개 교과가 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몇 개의 구획을 가지고 있고, 구획이 4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이동 수업을 4단위로 운영한다더라. 그러면 4단위짜리 수업이 4세트 있기 때문에 총 16시간의 이동 수업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알아보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세로줄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선택 과목을 이동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교과별 분반 수학 구획, 어느 구획에 몇 개의 강의실이 개설이 되어 있느냐, 분반이 개설되어 있느냐, 요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일과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류가 없는 이상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그룹픽 단계를 거쳐서 이미 확정 지어진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었지만 정말 불가피한 오류가 있다면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 상태에서 이 표 2개, 2학년 거, 3학년 거 하나 가지시고 이동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별로 이제 이동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로 담당 교사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설되는 분반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설이 되었을 때 이제 최대 몇 시간까지 교과별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몇 개 분반까지 내가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의 2학년, 3학년의 이동 교과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보시던 그림을 이제 그대로 표로 옮겨서 분반이 2개가 있다. 물리학 1은 분반이 2개가 있다. B구에게 하나, C구에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교사 1명이서 1시간을 B구에게 수업 1번, C구에서 1번 이렇게 해서 충분하다. 자, 그러나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분반이 4구에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A구에게 동그라미 2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A 타임에는 2반에서 수업을 한다. 수학 1은 2반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교사가 2명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친다면 C구획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3개인 거 보니 3반이 개설돼야 되니까 수학 1을 3명은 있어야 수업을 하겠구나. 혼자서 3명을 합반하시는 것도 뭐 괜찮긴 합니다만은 허락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분반이 되어 있으면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4단위의 수업 시수를 가진 학급이 아니라 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최소 교사수, 그죠? 이 2학년도 지금 보시면 여기 영어 같은 경우에 9개의 반이 있기 때문에 이 3명, 그죠? 여기 3개의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최소 3명은 영어 1에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 있으셔야, 누군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수학원은, 세부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뭐, 이유까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부는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교과를 선택을 하지만 20개의 교과가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저희 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반에서 9반까지 개설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A구역에서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수가 10개입니다. 그럼 이 10개란 얘기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25명 해서 9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반은 10명, 어느 반은 25명, 어느 반은 30명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서 반이 교과가 10개의 강의실이 개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 학급 9학급에 비해서 한 학급이 늘었기 때문에 이 A구역 같은 경우에는 A타임에는 한 학급이 더 있구나. B타임에는 두 학급이 더 있구나.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강의실을 배정할 때 기존에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법과 장문 일반, 합법과 장문
2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는 1반에서 9반까지 교실을 쓰고 나서 한 개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별실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제 특별실 사용을 어디 할 수 있나, 어느 교과가 어떤 특별실을 사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도 일과 선생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자료입니다. 자, 시간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정리해보면요. 일단 일과 운영표, 학교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걸 교무나 해당 부서에서 받으셔야 되겠고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동 수업이 몇 개의 단위로, 학년별로 몇 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총 몇 시간, 우리 일주일에 총 2학년은 16시간, 3학년은 24시간을 이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과별로는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표를 보시면 이 교과는 선생님이 최소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겠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시간표를 짜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별로 시수 배당표를 드립니다. 그럼 교과별로 시수 배당표를 드리면 이동 수업은 이동 수업대로, 고정 수업은 고정 수업대로 선생님들이 교과별 시수 배당표를 작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 배당하는 것, 고정 수업에 대한 시수 배당표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동 수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영어과는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빠뜨리기 쉬운 것이 저희 학교도 지금 이번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순회교사가 오는 경우, 강사가 오는 경우, 그럼 이 순회교사와 강사가 이동 수업을 맡는 경우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4시간을 순회교사가 오십니다. 근데 일본어 4시간을 순회교사가 오시는데 일본어의 단위가 9단위입니다. 근데 4시간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일주일에 하루만 저희 학교 오시는데 하루에 와서 4시간을 수업을 하시려니 2단위짜리 일본어 교과 두 반이니까 2시간씩 2반을 연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고정 교과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동 교과인 경우라면 일본어 선생님하고 같은 부액에 들어있는 모든 선생님이 2시간씩 연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이 사신다 하셔서 양해를 구해서 이틀 와주시면 좋은데 그러실 수 있나요? 라고 감히 여쭙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 수업에 순회교사나 강사가 하루만 온다든지 이틀, 그러니까 그 이동 수업의 단위보다 더 작게 오는 경우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순회교사나 강사를 이동 수업보다는 고정 수업에 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 수업의 시간 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덩어리부터 일단 넣어두고 나중에 그 모래알 같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고정 수업은 나중에 빈 곳에 곳곳에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 수업의 시간 배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배정.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면 9월, 10월, 11월쯤입니까? 그 그룹핑이 끝나고 나면, 이미 지금 아까 보셨던 2학년 이동 그룹 현황, 그죠? 그룹핑 자료, 3학년 그룹핑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나오고 나면 한번 해봤다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표상에서 이동 수업 칸과 고정 수업 칸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봅니다, 이미.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강을 생각해서 고정 수업에서 연강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1학기 때는 이렇게 했다가 2학기 때는 고정과 이동을 바꾸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학기 때는 1교시 안 하시던 분이 2학기 하니까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2학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이동 실수가 적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3학년이 저에게는 문제였는데 3학년은 총 32시간 중에서 24시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교실에 해당 학급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2칸 중에서 8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냐면 8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동 수업입니다. 그림이 잘못됐네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5구획으로 운영한 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넣었네요. 그럼 여기서 최소 4개를 더 그죠? 4개를 이동 수업으로 적어 넣어야지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칸부터 정합니다. 아, 여기 이동 수업 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만약에 이동 수업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지금 4개를 더 넣어야 되니까요. 3학년 같은 경우에 6구획을 운영하면 이동 수업을 3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3년간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 저의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강의실 배정하고 아까 그 칸 잡기, 이동 수업, 고정 수업, 난 여기는 이동, 여기는 이동, 여기는 고정, 이거 잡는 거는 사실은, 거의 해가 바뀌기 전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핑이 완성되고 나면 이거는 그냥 그 전에 해놓으셔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반 배정하는 것은 강의실이랑 교사 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의 경우에는 2월 되기 전에 인사이동 되기 전에 충분히 강의실은 정해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기존 매뉴얼 지금 저희가 나누어드린 책자에 있는 152에서 156쪽을 참고하시면 자동 배정으로 하는 방법, 수동으로 하는 방법, 수동으로 할 때 교실을 구분하여 배정하는 방법과 교과 교실처럼 교과가 한 교실에 고정으로 머무는 형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동영상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사와 그 강의실을 배정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들의 실습 배당표뿐입니다. 따라서 교과별 실습 배당표를 받았을 때 고정 수업은 특별하게 기존의 시간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 수업에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고정 수업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과 더불어 뭐냐면 학대학급이 발생하였나 안 하였나. 그럼 학대학급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교실에서 이걸 어느 교실에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2학년 이동 수업과 3학년 이동 수업을 둘 다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먼저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파악을 해서 이분의 시간표가 겹쳐 나오지 않도록 저는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수 분리해서 이동 수업을 운영하는 교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이걸 찾습니다. 선생님 명단이 나오고 그룹핑 자료가 있게 되면 3년간 가능 구획을 찾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획이 여러 개가 있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 구획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럼 A, B, C, D, E, F, A, B, C, D, E, F까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구획에 들어가 있는 교사를 하나의 원소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교과라서 원소나 이런 기호를 많이 썼습니다. 자, 서로 소가 되는 거. 즉, A 구획에 들어있는 선생님과 B 구획에 들어있는 선생님 중에 겹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구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자, 이거를 왜 보냐면,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작년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럼 3학년 걸 보면, 일단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3년강이 안 나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3년강이 안 나와야 4, 5년강도 안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3년강 방지가 저의 최대 목표치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되도록 3년강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개 이하로 개설된 교과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웁니다.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전부 다 생각보다 3학년은 소수 교과가 저희는 많더라고요. 2개 강의실 또는 1개 강의실, 즉 분반이 1~2개 된 것은 어차피 3년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과들을 지우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2개 이상, 3개 이상 개설이 됐다 하더라도 교사가 2명 이상 확보되는 교과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전 읽기 같은 경우에는 9개 분반, 8개 분반, 그죠? 8개 분반이기 때문에 혼자서 수업을 다 하실 수 없거든요. 어차피 선생님은 2명, 아니 3명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이상, 3개 이상 개설된 교과 중에서 이렇게 그죠? 선생님이 2명 이상 확보된 교과도 제꼈습니다. 그럼 제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혼자서 전담하시는 교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전담하시는 교과를 두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A, B, C, D, 그죠? 이 파란 걸로 혼자서 연가 전담하시는 선생님들을 두고 서로 겹쳐지지 않는 구획 2개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 자, A와 D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A와 D는, 자, 어떻게 봤냐면, 저는 이제
이 전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4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3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뭐 2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2개, 1개는 어차피 소인수로 걷어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보다는 4개 들어가시는 분 위주로 해서, 지금 이분이 4개를 들어가는데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죠? A를 비교하고, D하고 B를 비교하고, 이걸 눈으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일단, A와 D를 봤을 때는, 전담하시는 분들이 수업이 안 겹칩니다. 즉, 이 2개는 붙여놔도, 이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최대 하나밖에 수업을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2개를 찾고 나서, 이제 초록색 부분.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 논술 같은 경우에는 A에도 수업이 있고 D에도 수업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안 겹치게 어떻게 배정하느냐? 자, 방법은 쉽습니다. 다른 선생님을 서로 여기 김 선생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 다른 선생님을 배정해버리면 두 사람이 겹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고전일기의 선생님 2분, 논술의 2분, 그리고 실용수학의 3분이 확보가 된다면 이거는 이 2구획은 연달아 배치를 해도 둘 중에 하나만 수업이 되는 게 됩니다. 그럼 이런 조합을 찾았으면 사실은 만세를 외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와 D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A, D를 포함한 3개 구획을 연달아 배치해도 3년강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A, D, B를 A, D, B로 월요일 1, 2, 3교시를 A, D, B로 배정을 한다면 A, D 중에서 둘 중에 1개만 수업 들어가시고 B는 수업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것은 2개의 구획 중에서 서로서인 것, 즉 겹치는 게 전혀 없는 구획 2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들을 배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씁니다. 되도록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자, 그리고 이게 없다. 아쉽지만 이게 불가한 상황이 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 오면 이번에는 3개를 찾습니다. 어차피 나는 3개를 A, B, C 연달아서 이렇게 월요일 1, 2, 3교시에 A, B, C를 둘 건데 이 3개를 연달아 두었을 때 셋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100% 연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셋 다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조합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찾았는데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아까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생각보다 1-2개는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조합의 수가 20가지거든요. 20가지 뿐인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로 조금 찾았던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간표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현재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이름을 조금 더 수정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이 엑셀 시트처럼 보이는 시간표 검증 프로그램을 들이면 구획점검이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자료는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 자, 이 왼쪽에 제가 바빠서 이 선생님들 실명을 다 적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는 사람이라고 읽어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선생님들별로 이제 A, 왜 B, A, B, C, D, E, F, G, H. 왜 H까지 있냐면 32시간이기 때문에 4단위로 운영하면 8개의 구획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여기 H까지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획별로 이 선생님이 수업을 몇 시간씩 들어가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A, B, C를 연달아 배정했을 때 이강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수업 답니다. 즉 3년간 무조건 나옵니다. 그것도 3년강이 4세트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3년강이라고 뜬 조합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붙여서 배열하면 무조건 그죠? ABC를 배정하면 이강걸 쌤, 권전 쌤, 그리고 여기 있는 김지은 쌤은 그죠? 3시간씩 4번 연강하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ABC 조합이 있는 데마다 3시간 연강하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ABC를 매번 3번 넣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는 때마다 연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3년강이라고 뜨는 것들만 제끼고 제외시키고 남아있는 조합들 중에서 지금 제일 숫자가 적은 조합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숫자가 적은 조합을 위주로 먼저 3년강을 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배정해도 선생님 그래도 20개 중에서 2, 4,
여섯, 여덟 개를 제외시켰는데도 아직 12개가 남았습니다. 12개를 언제 검증을 다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무관님께서 또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이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 세 가지 조합,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겹치지 않는 두 개의 구획을 찾거나 아니면, 이 두 개의 구획을 찾았다면 이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두 개의 구획을 못 찾을 경우에는 3년간이 가능한, 세 구획의 조합을 찾고 나시면, 아까 우리가 칸만 찍어놓던 거 있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제가 또 20시간짜리인데, 24시간짜리 안 들고 오고 제가 5구획짜리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동. 만약 여기를 1, 2, 3교시를 이동이라고 했다면, 아까 찾은 그 구획을 여기다 배정을 해주시면 되고, 또 신기한 것은 여기 A, B, C라고 했을 때와 C, B, A라고 했을 때랑 B, A, C라고 했을 때랑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 한 조합을 찾아서 6가지 조합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찾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동 수업의 시간표를 잘 짤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3학년 고정 수업을 이 자체로 3년강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2학년 고정 수업을 배치하면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3학년과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손으로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보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A, B, C, D를 이렇게 학년별로 고정시키고 나서 이동,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두 개를 2학년, 3학년 동시에 배정하지 말아야 될 조합을 손으로 찾아가지고 여기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면서 제가 이 2학년과 3학년의 이동 구획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 주무관님들께서 또 이제 시간표 검증 프로그램에 시간표 점검이라는 항목으로 시트에다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2학년 이 위에 있는 것이 2학년 월화수목금 일반에서 뭐 끝반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동 수업 시간표가 여기 바로 뜹니다. 그럼 바로 뜬 시간표를 보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3년강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시간표 검색을 누르시면 중복은 없으나 2학년, 3학년 들어가시는 분 중에서 시간이 중복되는 사람은 없지만 3년강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 요 타임에 월요일 날 3, 4, 5교시 연강 하시는 분이 허영경쌤이 계시고 여기서는 허영경 선생님이 하나로 보이지만 2학년과 다른 거를 2학년 수업을 같이 봤을 때 연강하시게 됩니다라는 것을 하나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3년강이 발생하는 것과 중복이 2학년, 3학년 중복이 있냐 없냐를 여기서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걸로 끝이냐?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시냐면 내가 수업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3년강 이렇게 붙이면 3년강인데 여기 있는 D 구획을 요 밑에 6교시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바꾸기를 해서 월요일 5교시와 6교시를 동시에 컨트롤을 누르고 찝으신 다음에 수업 바꾸기를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3년강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동 수업을 시수 분리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 교사나 강의실을 이미 배정해놓고 왜냐하면 이 정보는 교사와 강의실에 대한 정보 물론 교사에는 영향을 받지만 강의실에는 정보를 전혀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교사 정보와 강의실 정보를 이미 배정을 해놓고 즉 물론 현재 교사를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배정해놓고 요 기초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하고 복붙을 하신 다음에 요걸로 그 이동 수업에 대한 구획 설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바꾸기, 시간표 점검, 점검 결과, 이거 이제 보기 싫으면 숨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표 원래대로를 누르시면 애초에 내가, 업로드했던 자료에, 요것대로, 그 상황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수업을 이제, 죄송합니다. 저 위에 바가 있어서, 이동 수업 등록부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저희 학교는 이동 수업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로 짜고 이 고교 학점제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다른 프로그램에 심은 다음
그 다음에 고정 수업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뿌려주기 위해서는 동시 수업 등록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교학점제 자료에서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동시 수업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만들 그 시간표 검증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아서 만약 가능하다면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 수업 등록부를 보시고 이동 수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아까 그 작업을 하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2학년 6반에서 수학 2 수업을 뭐 2분 이상의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똑같은 교실의 수업이라도 이 E의 조합과 F줄의 조합이 다릅니다. 교과는 똑같지만 교사들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요 부분을 그대로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에 옮겨 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변환해 주는 걸 보고 요걸 참고하셔서 다른 프로그램에 죄송합니다. 입이 이제 말리네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 심어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어쨌든, 구역별 시간 배정이 이제 내가 3년강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균형이 있고, 형평성 있게 짜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서 이동수업 배정을 완료하시고, 보통 이동수업 배정을 완료하시면 이동수업 전담 교사들은 여기에서 시간표가 확정돼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수업을 배정 완료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항들을 검증해 보시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면 형평성과 이제 편의성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이동 수업이 너무 내가 봤을 때 내 시간표 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표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정 수업이 힘들겠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좋으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쪽이 좋으면 나머지가 남은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업 할 때도 이렇게 확인하고 그다음 부분 세트도 부분 세트와 연강 이거 설정만 해놓고 한 번에 뿌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이거를 통째로 뿌렸을 때랑 하나 뿌리고 점검하고 하나 뿌리고 점검하고 하나 뿌리고 점검했을 때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릴 때마다 농도를 균형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남은 공간도 균형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맞추다 보면 마지막에 고정 수업을 뿌릴 때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균형 있게 시간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시간표를 하나라도 만드셨으면 반대의 시간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고 시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산고등학교에서 일과 담당하고 있는 신한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황성미 선생님께서 일과 전반에 대해서, 일과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두뇌 작업으로 짜시는 방법을 안내해 주셨다면, 제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한 교육 과정을 가진 학교들이 어떻게 보통 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월 달에 학교로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활용 매뉴얼 책자가 갔습니다.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의 나이스 매뉴얼처럼 각 메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활용했을 때 간단한 팁들을 모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을 하실 때 옆에 펴두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여러 차례 그 연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연수가 전부 다 중등교육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동수업 분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 이 두 가지가 모두 올라와 있는데 이전의 자료 중에서 중등교육과에서 황성민 선생님께서 지난 2학기에 하신 이동수업 분반 편성 유튜브 자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게 연구학교인 부산 동성고등학교의 거의 끝판왕급의 이제 사례를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 작업이 정말 처음이셔서 방금 전에 황성미 선생님께서 연수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황성미 선생님께서 1차적으로 작년 이맘때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이용한 시간표 작성이라는 정말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는 파일도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강 신청 오류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각 학교로 공문으로 엑셀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엑셀 파일의 내용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중복 수강한 과목은 없는지, 또 이렇게 학생이 필수 시수가 뭐 미도달된 그런 과목 교과분은 없는지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3월 되면 바로 곧 쓰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것도 역시 공문으로 나간 프로그램이고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수강신청을 받으셨을 때 그걸 나이스로 옮기기 위해서 이전에는 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전부 수작업으로 했어야 했는데 나이스 기능이 개선되면서 엑셀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나이스 양식에 맞춰서 양식을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역시 학교로 공문으로 가 있으니까 3월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황성미 선생님께서 아까 잠시 보여주셨던 시간표 검증 프로그램이 분배 예정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수는요, 일단은 이동 수업 분반이 완료되어 있다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동 수업 분반이라는 건 아까도 많이 보셨던 이런 화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시수 배당표 작업을 한 이후에 시수 배당표 작업 후에는 시간표 작업을 하는데 이때 좀 이동 수업을 먼저 작업하신 후에 고정 수업을 작업을 하신다.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서 시간표 작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는데 항상 이게 이동 수업 분반을 분명히 받으셨는데도 시간표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일과 선생님들께서 이동 수업 분반을 인계를 받으셨다면 그 이동 수업 분반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동시 수업 교사 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악 감상과 비평에 동시 수업이 2분이 들어가 계신데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1분이다. 이랬을 때는 이 2반을 합반을 하거나 아예 이동 수업 분반을 새로 배정해서 이걸 다른 타임에 놓이도록 1분이 수업하실 수 있도록 이동 수업 분반 작업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3학년 고정 수업 확인, 이것 때문에 말에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 학교도 지금 3학년 교육과정상에 원반으로 수업하는 수업이 4단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국사 2단위에 체육 1단위, 자율 1단위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정 수업을 이렇게 4단위만 운영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도 이거를 잘 모르시고 이 고정 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 수업만 배정해 놓으신 경우에 시간표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4단위 수업을 가지고 한국사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8반이고요. 2단위 8반 16단위를 시간표 위에 놔야 하는데 4단위 빼고는 다 이동 수업이니까 나머지 칸은 다 이동 수업이고 여기 남아있는 4칸이 이제 배정할 수 있는 칸인데 한국사 선생님 한 분께서 이 4칸의 수업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최대 4단위를 수업하셔서 한국사 선생님이 4분이 있으셔야지만 이 4칸 안에 16단위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럴 때에는 이 한국사 수업 고정 수업을 포기하시고 한국사 수업과 체육, 자율 수업을 묶어서 이동 수업으로 편성하신 다음에 이동 수업 분반에 포함시켜서 전체 분반 작업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지 인계받으신 자료에서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시수 배당표를 받기에 앞서서 시수 배당표는 사실 받고 나서
이상을 찾으면 수정하는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교과 협의를 다시 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수배당표를 받기 전에 좀 교과랑 먼저 협의하실 부분들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동수업 시간 배정 현황을 그 동그라미 모양도 좋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더 필요한 자료의 형태로 가공해서 주시면 좋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 있는 선택 과목과 3학년에 있는 선택 과목을 한 장에 모아서 어떤 구분에 어떤 교과에 총 몇 학급이 개설이 되고 그 교과의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사실 교과에서 선생님을 정하는 데는 조금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교과의 인원, 그다음 성적 처리 정도를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동 수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먼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에 42명이고 2분반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이건 동시 수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몇 년 고교학점제가 자리 잡은 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도 대부분 잘 판단하시지만 조금 이해도가 낮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교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 수업 교과 교사 수를 확인하시고 각 교과 대표 선생님께 직접 전달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에 세 분이 동시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걸 저 자료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시수배당표 받기에 앞서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 따로 고급 수학에 세 분이 필요하니까 꼭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간 강사의 출근 일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시간 강사 선생님께서 4단위의 음악 감상과 비평을 마치시면 4일을 출근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 경우에는 교무에 혹시 음악 선생님 중에서 4일을 출근하실 수 있는 강사가 구해질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음악과에 한 과목을 다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이랑 나누어 가져가셔서 2, 3일 정도 안에 모든 실수를 해소하실 수 있도록 좀 교과를 강사 선생님께서 맡으실 교과를 미리 조율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순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순회 선생님께서 며칠 오시는지를 교무에 좀 확인하시고 혹시 순회 선생님께서 오시면 안 되는 요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신 후에 교과랑 미리 상의를 해놓으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수배당표의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시수배당표 양식이 좀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올해 저희 학교도 전체 이동 수업을 하도록 바뀌어 있어서 원래 시수배당표상에 1반부터 8반까지 원반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선택 ABC 이런 형태로 시수배당표를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정하신 다음에 이 정도 작업을 하시면 조금 받기에 용이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수 배당표를 잡고 이제 받고 이제 시간표 배정 작업을 하실 텐데요. 먼저 이동 수업 시간 배정에서 시수 분리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나의 과목이 A 타임에 4시간 그리고 B 타임에 4시간 이렇게 8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이 8시간을 선생님 두 분이 나누어서 가져가신다고 할 때 보통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선생님께서 첫 번째 분반을 가지고 가시고 두 번째 선생님께서 분반을 하나 가져가셔서 통째로 수업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시수를 분리, 저희는 시수 분리한다고 표현하는데요. 2단위 2반, 2단위 2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통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는 교과에 좀 연속성이 있어서 교과를 단원으로 구분해서 나눠 가지기 좀 어려운 사회과, 과학과 이런 쪽에서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 교과 내용이 이렇게 두 개로 딱 분리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국어과나 영어과에서는 이렇게 시수 분리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 작업의 난이도로 봤을 때 한 개 그룹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두 개 그룹으로 작업할 때 오른쪽에 시수 분리가 되었을 때 일과 작업에 훨씬 더 어려움이 많고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작업의 양 자체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없으면 좋겠지만 선생님들의 교과 운영을 위해서 아예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쪽이 조금 더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고 혹시 가급적이면 안 만들 수 있으면 안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혹시 한번 고려해 봐달라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단순한 형태를 말씀드리고 이후에 황성미 선생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실수 분리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본 시수 분리를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실 컴시간, 앞핀, 시간풀이 이런 프로그램 등에서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요. 각 반을 한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경우입니다. 1반은 한 분이 4단위를 통째로 가지고 가셨고 2반도 3반도 8반을 모두 한 분의 선생님께서 담당하셨고 똑같이 4단위임에도 시수 분리를 한 경우에는 2단위, 2단위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동시 수업이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 일반도 경제도 정치와 법도 한 선생님이 가지고 가셨지만 그 그룹에 묶여 있는 세계사에서 이 2단위, 2단위 이렇게 시수를 분리를 하시면서 그 교과에 속한 모든 교과가 시수 분리가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2단위, 2단위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작업해서 아시겠지만 이 동시수업 등록부가 과목 하나하나를 다 찍어서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시수 분리, 그러니까 그룹 수가 많아질수록 클릭 수가 많아지고 이 그룹당 전부 다 자동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작업의 양 자체가 조금 그룹 분리를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행히 교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전담으로 하시는 걸 조금 선호하시는 편이어서 이렇게 시수의 분리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조금 작업을 하기 굉장히 수월한 난이도의 학교였고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서 수동 배정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과 선생님들이 쓰시는 외부 프로그램만으로도 시간표 작성이 좀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외부 프로그램에서 작성하는 과정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배당표에 있는 자료를 이제 엑셀에 그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엑셀 형태로 입력을 하시고 동시 수업 등록을 방금 전에 시수 분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시수 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뭐 안 된 경우에도 다 등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외부 프로그램의 장점이 자동 배정한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 기능 그대로를 이용해서 동시 수업을 자동 배정해보고 그 배정된 모양이 어떤지 동시 수업, 그러니까 동시 수업은 말하자면 이동 수업이니까요. 이동 수업만 들어가시는 선생님을 한 분 찾아서 그 선생님의 이렇게 시간표를 확인해 보면서 이 자동 배정된 모양이 예쁜 모양인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황성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강이 발생하지 않고 좀 고르게 배정이 되는 모양이 예쁜 모양이라 이런 모양을 목표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그게 변수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이게 결과가 좀 달라져서 분반의 담당 선생님은 A타임, 뭐 B타임 이렇게 바꿔서 다시 동시 수업 등록부터 다시 작업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자동 배정해주는 걸 믿고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돌려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 수업 방금 전처럼 만족스러운 상태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늘 하셨던 것처럼 고정 수업을 자동 배정하시고 이제 사명강의라든지 미배정을 조정하시면 이제 시간표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완성된 시간표는 대체로 이런 모양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직까지 3학년에 고정 수업이 남아 있었고 이동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저희 학교 정도 수준에서도 저 이동 수업 자동 배정 이 수업 자동 배정을 했을 때 원하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황성미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두 개 학년에서 같이 배분될 수 있는 타임, 그러니까 2학년 A, B, C, D, E 타임, 3학년 A, B, C, D, E 타임 중에서 선생님 8분이 전혀 겹치지 않는 두 개의 타임을 찾아내서 그거를 수동으로 한번 딱 겹치고 나니까 그 다음 자동으로 돌리니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나와서 조금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처럼 교육과정이 단순한 경우에도 조금 어느 정도의 수동 작업이나 조금 분석은 필요한 걸로 보아 선생님께서 학교 교육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시다면 수동 작업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질 거고 수동 작업의 경우에는 이런 외부 프로그램보다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만지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농성고등학교 신민걸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첫 화면 보시는 것다시피 준비 정말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학교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또 하고 있는 업무가 좀 가중한 관계로 좀 속된 말로 개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기 보다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을 담백하게 저희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백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일단 사례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연수를 일단은 저 대머리의 목소리를 지금 몇 번째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완전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이동을 하면서 정말 말렸습니다. 작년에도 말리고 계속해서 말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완전 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첫 번째는 결국은 나이스 업무의 과정입니다. 나이스 업무 중에서도 결국은 이것들을 전체 수업을 지금 그걸 바로 수준별 수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이스의 강의실 개설만 강의실이 거의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 이상의 강의실을 개설하고 그것들을 수준별 수업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입력까지도 예전에는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스 업무뿐만 아니라 결국은 시간표 이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모든 수업이 대강의 형태, 즉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유연하게 고유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묶여있는 선생님들만 계속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이 대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옵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항성민 선생님께서 그리고 신나에서 잘 설명했지만 특히 시간 강사 옵션이라든지 또는 순회교수 옵션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이동을 하면서 제발 교과하고 협의합니다. 이번에도 협의를 하게 됐는데 미술 선생님한테 시간 강사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1학년 수업을 맡아달라. 이동 수업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야 그분들의 시간표를 맞춰낼 수가 있고 다른 선생님 시간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옵션들 때문에 결국은 연강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일과를 지금 계속 운영하면서 제일 미안한 부분들이 육아 시간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게 그러니까 전 100%는 솔직히 말하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옵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끌려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타협 이런 것들, 타협이란 말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 못 맞춰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결국은 옆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2020학년 2학기 유형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전체 저희는 아주 작습니다. 15명입니다. 한 반에 15명이 있고요. 그렇게 8반이고 118명이 한 학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전체 선택 타입이 72개 유형입니다. 요거 많이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더 많았는데요.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지금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조금 버벅해서 지금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단일 강의, 즉 분반이 한 분만밖에 선택되지 않는 강의가 전체 16개 중에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동을 해야 되는 학교, 저런 엄청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학교들 중에 완전 이동을 해야 되는 학교는 앞에서 신랑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비교적 복잡한 학교, 즉 결국 보시다시피 단일 강좌라든지 또는 두 분반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돼 있는 학교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게 택사라고 하면 이 택사를 4단이라고 운영한다 그러면 16시간이 될 건데 이 16시간 내에서 편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편성한다 치더라도 지금 과목 4번이 보이는 것과 같이 시간대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많은 데도 좀 주고 하면 될 건데 학생들의 선택을 분석해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지워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를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네요. 요런 게 소인수학급이 돼버립니다. 하나의 과목이 소인수학급이 들어갔다는 말은 다른 학급에서 다수의 인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은 복잡한 선택을 적은 이동 시간에서 해결하면 결국은 반의 편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동 수업이 16단위가 될 거고 나머지가 행정학급 수업이 될 건데 이 행정학급 수업도 결국은 뭐와 연동되는 거의 절대다수 학교가 죄송합니다. 선택 과목과 연동이 되어 있다면 일부 선택 과목과 연동을 시킨다. 보통 음악 미술을 연동시키든가 외국어 선택을 연동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반별 인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행정학급 차이에 인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토론한 모 학교를 제가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봐야 한두 명 차이인데 그 한두 명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희도 일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이동학급을 이렇게 주는 게 결국 행정학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학급에 있는 이 부분들을 결국 이동 수업화 시켜서 요게 지금 이제 앞에 거는 2학년 2학기 실패한 케이스.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동 수업을 편성하시면 보겠지만 결국은 성패는 2학년 2학기를 어떻게 짜느냐와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번 학기, 즉 2021학년 3학년 1학기에 만들어낸 유형이고요. 기준인은 19명, 전체 과목은 총 25과목 실제 상황입니다. 네, 실제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개짜리 과목, 즉 단일 분반이 11개입니다. 요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이 정말 혹했는데요. 작년에 159명 학생, 죄송합니다. 159명 학생의 선택 유형이 153개였습니다. 이거를 짠다고 진짜 시겁잔치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편안하게 짰습니다. 짤 수 있었던 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요게 아마 과목 25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사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사 과목을 저희는 반 애들 같이 듣지 않습니다. 이동을 시켜버린 거죠. 그 외에도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택의 인원수가 많았던 과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시지만 이런 과목들을 적절히 추진하면서 전체를 다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A부터 H까지 즉 택 8로 재조직하고 이거를 4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32시간으로 죄송합니다. 32시간을 전체 이동을 시키게 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요 정도의 유형, 즉 150명 중에 102개의 타입이 나오는 유형들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복잡한 유형들도 사실은 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연구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3년 동안 했던 주요 연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 학생 선택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웬만하면 적어도 시간표가 문제가 돼서 학생 선택권을 제약시키는 것들은 어떻게든 지양을 해야겠다는 사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결국은 학생들의 이동은 복잡한 케이스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신에 그에 따른 아까도 했지만 위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컨설팅을 나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쪽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완전 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가진다는 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반별 편차라든지 시간별 인원 편차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라 해야 되죠? 위험 요소 또는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정 수업들, 즉 행정학급으로 이동하는 수업들을 어떻게 이동 수업으로 들어오게 되느냐는 건 작년 연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끼리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 자화자찬도 이런 게 없는데, 진짜 뻔뻔하게. 작년 장기, 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우리 생각해봐도 정말 작년 연수 자료 정말 잘 만들었다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복잡할수록, 결국 완전 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요 자세한 내용들은 연수 자료를 좀 참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수를 분리해서 이동 수업을 이제 배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표를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일반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 시간표 작성 때 어떤 부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일단 먼저 아까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 분반을 시수를 분리해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시간으로 쪼개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3+1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1시간씩 다 쪼개서 1+1+1+1+1까지도 가능한 한 시스템입니다. 대신 이제 이걸 나눌 때마다 아까 이제 앞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난연습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걸 한 번 쪼갤 때마다 교사의 일이,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의 일이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교과를 위해서 수업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서 봤다시피, 자, 분반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은 구획당 통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 A 구획에서 한 분반, B구에서 하나, C구에서 하나, D구역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현재 4구획으로 이루어진 학년이라고 한다면 4시간씩 4반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5반을 들어가고 나 20시간 수업할 수 있는데 라고 하셔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구획별로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 D구역에서 하나 더 들어갈게 이 얘기하신다는 것은 2개의 반을 동시에 내가 수업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최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얘기 드린 대로 이제 4시간을 통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시수 분리 없이 그냥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분반의 수는 최대 9획수를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시수를 분리해서 2시간씩 쪼개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초록색으로 분리된 선생님이 앞에 2시간은 내가 할게. 앞반 주죠. 1반, 2반이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면 1반의 앞 2시간은 내가 하고 월화는 내가 1반에 들어가고 수목은 내가 2반에 들어갈게. 자, 이런 시스템으로 교사가 둘이 필요하긴 하지만 2시간씩 쪼개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교사들의 시수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업을 쪼개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쪼개서 들어갔을 경우에 교사가 4개 분반이 아니라 8개 분반까지도 가능합니다. 2시간씩 들어갔을 때는 8개 분반이지만 1시간씩 들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간을 쪼갠 것들 중에서 하나씩 들어가서 9개 반을 전부 1시간씩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반을 2+2로 쪼개 들어갔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요 고교학전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사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신난년 선생님 학교처럼 간단하게 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이 이동 수업의 이런 분리라든지 이런 이동 수업 작업들을 고교학전제 프로그램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고요. 근데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분반이 쪼개진 경우라면, 계속 아까라는 말을 쓰네요. 신난년 선생님께서는 이제 2개로 분리를 한다고 해서 2+2니까 선생님 2분이 들어가니까 2+2 2분리, 2가지로 분리한다라고 쓰실 수 있는데, 저는, 만약 이렇게, 이동 수업을 분리해서 들어가는 교과가 제법 있는 학교 같은 경우라면 2+1이 2든 3+1이든 간에 이거를 1시간씩 4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목명이 엄매지만, 여기다가 2시간씩 분리해서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2시간씩이라고 여기다가 시수 분리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월, 화, 수, 목, 금, 빠른 순으로 4개가 수업이 들어갔을 때, 월, 화, 수, 목이 개설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위에다가 쓴 선생님이 2시간을 우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쓴 선생님은 수, 목에만 수업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어와 매체 1반은 내가 먼저, 2반은 네가 다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조합인데 그 위에다가 A 교사를 쓰고 밑에다가 B 교사를 써버리면 A 교사는 월요일, 화요일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단위씩 4개로 분리를 시켜서 그때 따라서 교사를 위치, 월, 화, 수, 목 중에서 월, 화, 수, 목 어느 수업을 들어가는가를 표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요것의 위치는 일단 보시면 이 도초에 들어갔을 때 작업 위치는 고객점지에서 요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포인트는 4개로 분리해서 운영하셔라. 여기서 쓰실 것 같으면. 자,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이제 주의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수 분리 후 교사를 배정하게 되면, 자, 작업 위치 이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 D 분반에 지금 사회문화 4단위로 선생님이 한 분이 허 선생님이 4시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A 타임에 4시간이지만 1시간이 지금 분리되어 운영이 되고 이 수업 생명 수업입니다. 생명 수업 이 4개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지금 네모가 3개인 걸로 보아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 화, 수, 목이 개설이 됐다면 월요일 수업은 하 선생님이 화요일 수업은 네모 선생님이, 수요일 선생님은 하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죠.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수업 이동구, 동시수업 등록부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면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그 입력을 시켜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분리가 있는 경우라면, 엄청나게 많은 그 입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거쳐야만 그 프로그램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고교학점지 프로그램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동 수업을 여기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있던 체크를 이쪽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되어서 난 체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시간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선생님 시간표가 바뀌어진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동 수업을 변형시켜야 할 때 이동 그룹 자체를 손을 따로 보고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엄청 힘들게 그걸 바꿔가지고 겨우겨우 반영시켰더니 아까보다 못하네 싶으면 다시 돌려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라면 여기서는 체크 표시 바꿔주는 걸로 끝나는데 이제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는 작업이 너무 고되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려해드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근데 요걸로 짜놓고 확인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는 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 이제 선생님들의 성함을 보시고, 이거를 이제 월, 화, 수, 목에 따라서 어느 선생님을 언제든지 즉석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배정된 요일 중에서 빠른 수업을, 위에 있는 빠른 순으로 이렇게 월, 화, 수, 목 또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동 수업 뿌려놓고도 이 선생님들의 시간표를 보고, 하고 고정 수업을 다 뿌리고 나서도 이 형평성이 맞는지, 균형이 맞는지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희 학교 이제 국어과에 3학년의 고전읽기 수업을 3분이서 들어가십니다. 이름을 여기다 하나 안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이분들은, 4시간을 2+1+1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어느 분은 2시간 들어가시고, 어느 분은 1시간씩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배정을 했을 때, 이제, 어차피 바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느 조합이 좋은지는 자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엄윤 선생님께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시간표. 자, 그리고 장은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금요일 날 오후 있는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5, 6, 7 영강입니다. 그죠? 말도 못하고, 그죠? 선생님한테 가면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저한테 말도 끙끙 앓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시면서 힘들었대, 다음엔 잘 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금 3년강이 발생했고, 심지어 지금 이 정성 선생님께서도 지금 화요일 날 3년강이 있습니다. 물론 하다 안 되면 이 시간표 그대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 상황에서 3년간이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고 보면 여기서 지금 3학년 2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세 분이 다 들어가십니다. 마찬가지로 3반 3반도 세 분이 다 들어가시거든요. 즉 내가 힘들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들어가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강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밤에 보면 저는 3학년 3반을 두고 이 3학년 3반만 좀 어디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줄 때 이 3학년 3반 같은 경우에는 장은숙 선생님한테 드릴 수도 있고, 자, 엄윤 선생님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 시간표가 조금 더 선생님이 덜 불편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대를 딱 봤을 때 지금 보면 3학년 3반을 여기 줄 수도 있고 여기 줄 수도 있는데 엄윤 선생님한테 드리면 또 3년강이거든요. 그래서 엄윤 쌤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장은숙 쌤한테 드렸을 때 시간표가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칸에다가 3반 3반을 주기로 하고 자, 이 수업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은 3반 3반 수업이 없어지고 이 선생님은 수업이 하나 늘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일과 변동. 그죠? 요일 변동 이런 것들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3학년 3반 수업이 이분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하필이면 또 금요일 날 여기 3년강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강 이 수업을 또 봤더니 이 수업도 다행히도 이 수업은 엄윤 선생님한테 드려도 괜찮고 정성쌤한테 드려도 괜찮은데 어차피 정성쌤한테 하나 받아왔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드리면 서로가 시간표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바꿀 거를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손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3학년 3반에 수업하는 교사의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3반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3학년 3반이 지금 보면은 엄윤 선생님이나 장은숙 쌤이나 정성 선생님이나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 3학년 3반 수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수업을 이 4개의 수업을 선생님들이 저기하게 나누어 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뭐가 덜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이 수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반 3반 수업이 3반 3반 수업이 이렇게 그죠? 옮겨가고 자, 요렇게 옮겨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결국 수업 4개에서 1번 수업, 2번 수업, 3번 수업, 3번, 4번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면 지금 결국에 2번 수업하고 4번 수업이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면 풀어서 다시 묶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국약전제 반영 여기 아까 교사 배정이 들어가가지고 재배정합니다. 본래라면 정성 선생님과 그죠? 정성 선생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순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어서 그죠?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이 두 자리만 체크를 이 체크와 저 체크만 바꿔주고 나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업을 배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요. 어차피 그룹을 지워져 있고 그룹 등록하는 것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이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동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동 수업을 여기서 거의 완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아까 소개드렸던 그 동시이동 등록부요.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동시이동 등록부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이동 수업을 완료시키고 나서 그대로 심어준 다음에 남은 고정 수업 그리고 남아있는 조금 덩어리가 있는 부분 수업이라든지 부분 세트라든지 남은 고정 수업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말씀드렸던 대로 짤 때마다 균형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편차가 큰 숫자들의 평균이나 똑같은 수들의 평균이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같은 비슷한 편차가 작은 비슷비슷한 시간표들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정 수업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좋지 않게 적당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았고 만약에 이동 수업에서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런 시스템에서 시간표 처음 짭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려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학기를 짜고 5학기
를 5학기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수월해진 것이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짜시는 분은 신단영 선생님 케이스처럼 시수 분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혹 이런 분이죠.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표 짜주다가 갔는데 이 분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바로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현재 시간표에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양해를 조금 구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짬짬이 조금 자랑 비슷하게 보여드렸던 이것도 해주셨습니다. 저것도 해주셨습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 자료가 엑셀 파일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 제가 예전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안내 자료집에서 책자를 드린 거를 보면, 책자에서 제가 강의 때마다 아마 저희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께도 드리고, 평가계에도 드리고, 학생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 자랑 아닌 자랑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그 담임 선생님들이나 특별히 교육과정을 잘 모르셔도 운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천재적인 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시트 지금 명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데가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초 자료입니다. 이 파란색 자료를 바탕으로, 이 노란색과 초록색의 자료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자료는 학년별 보시면 알겠지만, 복부 자료가 2개 있고요. 그리고 배정 결과 자료가 2개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 결과 자료는 그 나이스 입력용 엑셀 파일 변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드릴 때 사용했던 그 파일입니다. 학생별로 어떤 구획에서 어떤 교과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파일이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위치로 가셔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업로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업로드 시켜주시고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A 구획, 그 구획에 2개 이상의 분반이 개설된 경우라면 A1인지 A2인지 그거 수정해 주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학생별로 강경필 학생은 사회문화를 A 타임에 듣습니다. 요까지만 있어도 좋지만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2학년 1반 강경필 학생은 A 타임에 사회문화를 듣는데 2학년 4반에서 듣습니다. B 타임에 중국어를 듣는데 여긴 지금 반이 없죠?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걸 하나 가지고 계시면 얘가 지금 A 타임인데 어디가 있노? 찾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교과 교실형이 아니라 그 교실 선택형이기 때문에 교실을 위주로 저희가 분반을 강의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출력 기능을 요청을 해서 일반 선생님, 2학년 일반 선생님 우리 반만 인쇄해 주세요. 가지고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반, 2반 해서 모든 반, 학년별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자료만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배정 결과를 넣을 때는 지난번처럼 분반이 2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A1, A2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 보이는 E2, 이 구획에는 영미문화 길기가 2개 이상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얘는 2번, 그러니까 E, 2번째 분반이라는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서 기존에 해보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업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부 자료는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려면 학생 자료도 필요하지만 교사와 강의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정 자료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학생 자료라고 한다면 이 복부 타는 자료는 그 강의실과 교사가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 파일 위치를 보시면 그냥 이동 수업 출석부 출력하는 곳에 가시면 이렇게 표가 하나 뜹니다. 아쉽게도 이거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없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요 칸부터 끝판까지 드래그 하셔서 복붙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붙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줬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2학년 복붙 자료, 2학년 배정 결과 학생 자료와 강의실
그리고 교사 관련 자료를 이렇게 두 개를 복붙을 하시면요. 일단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시간표 점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시트 시간표 노란색, 저희가 이제 일과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간표 점검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획에 대해서 3년간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자 시간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 점검을 해보면 현재 내가 구획을 잡아놓은데 이동 시간을 배치시켰을 때는 연강도 없고 중복되는 사람도 없다. 즉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로 이동 수업 운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만약에 이제 아까인 것처럼 이거를 여기로 그죠? 금요일에 5교시에 있는 D 구획을 4교시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럼 바꿔봤을 때 시간표 점검을 해보면 자 지금 막 이게 메모창이 뜨죠? 보시면 3년강 여기 보시면 권재영 선생님 3년강 뜹니다. 근데 한 명이니까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판단하셔야 될 일이고, 이렇게 이걸 보실 수 있고, 아까는 3년간 없었는데 지금 3년간 뜨네? 그러면 아까 원래대로 고쳐. 그러면 아까 우리 2학년 건드렸으니까 2학년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실, 이런 특별실 명으로 입력한 경우도 반영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까 구획 점검은 아까 보신 대로, 3년간, ABC 연달아 쓰면 3년간 한디, 뭐 이렇게 그죠? 이 구획, 이 세 개는 쓰면 뭐 3년간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동시 수업 등록부를 바로 여기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조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짜시는 분들이 이게 별로 필요 없고요. 시간표 관련은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초록색 있는 게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학년생, 한 학년, 예,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자, 이동 교과 현황입니다. 3학년 1반에서 A, B, C, D, E, F 이동 타임에 어떤 교과로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학년에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아니면 학년에서 가지고 있으시든지 학반에 하나 붙여놓으면 아마 찾으러 가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보실 수 있고요. 강의실별 자료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평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반에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앉았다가 책상을 절해놓고 갔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누가 들어와서 어떤 선생님과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갔는지 이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류가 떴습니다. 자, 이 오류가 뜬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눈치채신 분은 있을 겁니다. 우리 교과 중에 생과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저 하자면, 그럼 이건 강의실별로 어떤 아이들이 어떤 교과에서 오는가. 이거는 평가계에서 저희는 이제 시험을 자기가 수업한 교실에 가서 시험을 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교실마다 이걸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1번 책상에는 강동원 학생이 앉는 거고 책상, 지정 좌석으로 바로 자리를 확인하고 누가 안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에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이 추석부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는 이제 이동 수업은 아이들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번호대로 잘 안 칩니다. 3월달 초에 여러분 보통 학급 아이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번호별로 안 칠 때 이제 학번 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가로로 행 우선으로 이렇게 번호를 배열해서 1, 2, 3, 4, 5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열 우선. 으로 하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래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파일은 교과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강의실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강의실을 먼저 선택하고 그 강의실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 시간표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평가계 선생님한테는 이 시스템이 훨씬 편하실 거고요. 교과 선생님들은 사실 과목 먼저 검색하시고 해당 분반을 검색하시는 게 편한데 그거는 약간 지금 오류가 뜰 수 있을 법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표 점검과 구획 점검에는 시간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동교과 현황과 강의실별 또는 출석부에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표 사용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위해서 복붙하실 때 사실 여기
시간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뭐 이 시간표 관련 프로그램을 쓰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는 비우시고, 그죠? 뭐 여기 분반, 몇 반에 어느 선생님이 들어간다. 이 학생 수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만 바꾸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류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류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생과일입니다. 자, 저희 학교에는 생과일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패키지 과목입니다. 저희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이동 수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본어와 중국어가 아시다시피 2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동 수업을 4단위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는데 2시간은 일본어를 하지만 남은 2시간은 공강으로 쓸 수가 없어서 2단위로 운영되는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합쳐서 2개를 패키지로 4시간을 묶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여기다가 이 시간은 생과일, 이 시간은 일본어,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 일본어, 과학, 일본어 하면 무조건 순서가 과학, 일본어, 모든 분반의 그 순서가 과학, 일본어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하시냐면 요렇게 패키지 과목으로 해서 내가 이름을 요렇게 만들어 놓은 정보가 있다고 하신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사실은 이 선생님 보고 사실은 무슨 과목인지 보거든요. 이분 변성환 선생님이면 요거는 뭐 생활과 과학이고 뭐 이런 식으로죠. 뭐 생활과 과학이다. 네. 생활과 뭐 과학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구정희 선생님은 일본어다. 물론 함수를 조금 쓰실 수 있는 분들은 VLOOKUP 같은 거 사용하셔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쓰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싹 바꿔주고 나면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꾸는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저게 안 될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건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빨간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실제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바꿔주고 나서 하나 더 추가해 준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제 과목명을 바꿔주셔야 되고 배정 결과 파일에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생활과 과학을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생활과 과학이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 원본 파일에 제일 마지막에 생활과 과학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결국에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분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중국어 B반이기 때문에 생활과 과학도 B 분반, 일본어도 D 분반.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하나 붙여준 다음에 업로드를 시켜줬더니 얘가 정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과목이 있는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거를 보고 바로 알아들으시면 천재시고요. 바로 알아들으셨다 싶으신 분은 지원단에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단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친절한 안내지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100분 가까이 계시는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머리 아픈 얘기였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강의실 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연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이동 수업 강의실을 배정하실 때 지금 우리가 그 행정학급하고 그다음에 이동 수업하고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려해야 될 점이 아까 구획이라고 황성민 선생님 얘기하셨던 타임별 수업 학급 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수업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행정학급 수는 몇 개가 있는지, 행정학급 수보다 수업학급 수와 일치하거나 작다면은 행정학급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행정학급 수보다 수업학급 수가 더 많이 확대학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특별시 사용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과목들, 일본어 회화라든지, 어학실을 쓴다든지, 음악실을 쓴다든지 하는 특별한 그 과목들은 특별시의 사용 유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하는 과목마다, 그리고 똑같은 과목이라도 그 강의마다 수업 학생 수가 다 다릅니다. 이게 그 이동 분반 편성을 하다 보면은 골고루 똑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학생 수하고 우리 행정학급 교실에 있는 책걸상 수, 이게 책걸상 수가 모자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 앉아서 수업 들을 수 있게 우리 행정학급의 학생 수보다는 작은 학생이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고려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또 저희는 1반에서 9반까지 그 교실이 쫙 이렇게 늘어져 있고 특히 9반은 꺾여 있기 때문에 되게 1반에서 9반까지 멉니다. 그리고 특별시를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이동 거리가 너무나 멀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왔다 갔다 하기 전에 벌써 지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편히 하고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그 열정을 다 쏟으실 수 있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지금 주제가 효율적인 강의실 배정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봤는데, 어느 게 더 좋다라고 결론은 사실은 못 내렸어요. 저희 학교가 전면 교과 교실도 아니고 그 행정학급도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보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소개만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학급, 제가 이름을 행정학급형 이동수업 강의실 배정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요거는 아까 앞에서 황성민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한 과목의 수업 강의실을 타임별로 모두 다르게 배정하는 겁니다. 미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심화 국어 같은 경우는 과목이 지금 아이들이 거의 선택을 많이 해서 8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 타임에 걸쳐서 지금 8반이 나왔는데, 요거를 1반부터 1반, 2반, 3반 이렇게 차례대로 8반을 쫙 다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험 칠 때도 요 교실에 가서 시험을 쳐라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마 무리 없이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칠 겁니다. 요렇게 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배정을 할 때는 심화 국어라든지 심화 수학이라든지 많이 나온 과목부터 먼저 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가로와 세로를 반드시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가로로 이렇게 쫙 8개 반을 다 분반을 했다면은, 배정을 했다면, 세로로 이제 그 B타임의 심화 국어 수업은 1반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수업들은 1반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반 빼고 나머지 수업들을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배정하셔도 좋고, 네, 요거는 그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과목부터, 그러니까 반이 많이 개설된 과목부터 먼저 배정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시험을 좀 치지 않는 교양 과목, 교육학 같은 경우라든지 또 소인수 과목으로 나온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배정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B타임에 보면은 한 반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반인데 전체 9반인데 이때는 한 반이 확대학급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 한 반에 대해서는 특별시를 사용을 하도록 그 교과에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학급 위주로 우리가 편성을 한다면 저희가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교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가 1반 들어갔을 때 5반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반은 분위기가 어떻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수업을 해보면 1반 분위기, 5반 분위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할 때 조금 이렇게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렇게 수업을 이렇게 쫙 그냥 임의적으로 1반부터 9반까지 쫙 배정을 했더니 1반 학생이 9반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9반 학생이 3반까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1반 갔다가 5반 갔다가 7반 갔다가 했더니 너무 헷갈린다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다 하는 선생님도 계셔서 이런 거는 동선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학생이 어떤 학생이 수강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더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많이 가장 큰 장점은, 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험 기간 중에 별도의 이 고사실을 따로 학생들한테 안내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시험 시간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교실제형 이동 수업 강의실 배정을 해보면, 말 그대로 교사별, 그러니까 선생님 위주로, 그리고 과목 위주로, 교사별, 과목별로 수업 강의실을 타임마다 모두 똑같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생명과학에 제가 줄을 쳐놨는데 생명과학은 3반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과학 선생님이 8반 담임이시더라. 그럼 8반에서 다 수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8반을 먼저 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심화수학 같은 경우는 반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선생님이 수업하실 수가 없겠죠. 근데 심화수학이 저희가 지금 이때 학생들이 이과반 학생들이 주로 들었었기 때문에 6반, 7반에 몰아놓고 6반과 7반은 6, 7, 8, 9반이 주로 우리는 자연반입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1반부터 5반까지가 인문반이기 때문에 인문 계열의 과목들은 좀 1반에서 5반 정도에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반은 자연 계열, 그러니까 화학, 생명과학, 뭐 심화수학 등등의 과목들은 6반에서 9반 사이에 배정을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정말 특이한 학생 한 10명 내외를 빼고는 비슷비슷하게 강의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뭐 1반에서 9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경우에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강의실별로 교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도 내가 이번 시간에 무슨 몇 반이더라 하던 경우에도 대충의 자기가 가는 교실을 생각을 해보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실에 와야 되는데 못 찾아온 경우가 조금 좀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도 내가 오늘 이 수업은 몇 반에 가야 되지? 이렇게 맨날 시간표를 보시는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학생 수하고 이동 동선에 맞게 이과반 아이들이 6, 7, 8, 9반에 다 배정이 돼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주로 6, 7, 8, 9반에서 수업을 하면은 뭐 책걸상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근데 단점은 아까 했었던 거는 시험 기간 중에 별도의 출석부를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 이때는 시험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A 타임이든 B 타임이든 지금 똑같은 반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똑같이 동시에 치니까 고사실에 따로 배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철저히 교육을 조금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실 분반을 편성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시간표 관리 안에 6번에 이동 수업 시간 배정 요 부분에 이동 수업 시간 분반 편성을 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교사 교실 분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여기 아까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아까 황성민 선생님이 복부대하라고 하셨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우리가 행정반은 당연히 다 나오고 1반부터 9반까지 다 나오고 우리 학교에서 쓰려고 하는 특별실까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실은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특별실 넣는 곳은 여기 2번에 실습실, 특별실 설정 여기서 추가하시면은 얼마든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강의실을 다 설정하신 다음에 요 2번에 보시면 드롭박스 열어보시면은 1반부터 우리가 개설해 놓은 강의실까지 쫙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D타임에 뭐 교육학 시간에 3학년 1반을 하고 또 D타임에 심리학 시간에 3학년 1반을 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수업, 똑같은 교실 수업인데 같은 교실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교실에 와서 뭐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같은 타임에 교실 같은 곳에 두 곳 이상 배정이 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여드렸던 요 자료에서 먼저 1반부터 9반까지 쫙 이렇게 배정을 해보시고 또 여유 있는 교과들은 그러니까 그 거학실이라든지 교과실이 있는 교과들은 확대학급이 있는 경우는 교과실을 좀 사용하시도록 권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가 2반을 뭐 5반에 줘야 될지 7반에 줘야 될지 좀 모르겠다. 동선을 좀 나는 고려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어느 반에서 많이 오지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설정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요 D타임에 뭐 학생들이 누가 배정이 되어 있는지 싹 다 수강 등록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 반은 5, 6반 애들이 많이 오더라. 그러면은 5반 쪽에 배정을 하시면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의실을 쭉 다 개설을 해서 이동 수업을 강의실 배정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나이스에 입력을 하시는데 나이스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타임에는 9반인데 8반밖에 개설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네, 요거 나이스의 교육과정 업무 시스템 화면입니다. 교육과정 내에 과목 개설 관리 안에 강의실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에서 강의실은 충분히 저희가 뭐 100몇십 개도 지금 다 만들어서 채워 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실 명에다가 이거를 뭐 학법과 장문 A201, 그러니까 강의실까지, 교실까지 드러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강의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실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과목 관리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을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과목 개설을 눌러보시면 이제 선생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은 국어, 학법과 장문을 수업하시는데 여기 학법과 아까 만들어놨던 강의실 명이 쫙 다 뜹니다. 네, 여기서 선택만 하시면 뭐 출석부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필요한 뭐 편성반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별로 학생들이 구분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스 자료를 활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힘드셨을 거고, 저희가 또 말이 빨라가지고, 조금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처음 맡아가지고, 2월 안에 이걸 어떻게 다 짜내지, 나 때문에 학교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잘 안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아까 우리가 자랑처럼 얘기했던 뉴 프로그램 빨리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 많이 작업을 해보시고, 이게 진짜 해보시면 조금 요령이 생기는 작업인데, 모두 다 이게 처음 할 때는 다 힘든 건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모였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연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연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